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점을 살짝 높이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 상단 건드리고 이중바닥선 움직임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왜 이렇게 됐느냐? PPI 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된 거는 이제 CPI까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높게 나오면서 이제 안 좋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CPI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8.1%가 예상치인데 8.3보다 넘어가면은 8.3% 이상이 되면은 시장에 한번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8.5% 넘어가면 이건 너무한 거고요. 너무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주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예상치보다 소폭 아래 7.9% 앞자리가 7만 나와도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다. 근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이게 나오면은 베스트다. 그래서 충족시키면은 그냥 뭐 충족 정도 아직까지는 물가지수가 높다 정도 나올 거고 8.3을 넘어가면 시장에 악영향을 크게 끼친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걸 확인하니까 딱 예상치보다 높긴 한데 많이 높지 않은 8.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역시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구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구간인 구간이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를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조정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바닥을 완성하는데, 저점을 높여야지 좋은 건데 그래야 좀 더 확신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살짝 아래쪽을 뭐 흔들고 이렇게 올라와도 돌파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돌파 못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오늘 그래도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 예상치보다 높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정도로 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지난 FOMC에서도 0.75%포인트 인상하지 않았느냐,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1월까지도 0.75 인상하고 12월에도 0.5% 정도, 이게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남은 두 번 동안 1.25%를 인상하는 것을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그냥 자이언트 스텝에서 1.5%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또 발작을 일으키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10월 달은 이제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11월 0.75 인상한 다음에 0.75%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 다음에 11월 물가 지표를 보게 됩니다. 11월의 물가 지표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11월까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11월까지만 안정화된다. 그런데 11월까지도 안 좋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12월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더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좀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물가가 저렇게 최근에 푸틴이 뭐 핵 얘기 나오고 저렇게 전쟁을 뭐 가속화하고 그리고 자꾸 가스프롬에서 가스관을 잠그죠. 그러면은 에너지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등 거기다 규제하는 게 뭐예요? 그 에너지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오는 얘기가 뭐 알루미늄 규제한다 얘기 나오고 리튬 가격 계속 날아가고 뭐 이것뿐입니까? 식량 가격,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만 조금 잡혀도 저게 7점대만 내려가면은 이제 7%대로만 내려가면은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정도의 안도의 안심이고 6%대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이제 안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6%대로 내려가면은 1차적으로 7%, 2차적으로 6%대만 내려가도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5%대 이하로 쭉쭉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나이스한 거고요. 아, 그러면은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오늘 밀렸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올라가 줬어야 되는 날도 이틀 동안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최고 구간이었던 2270에서 90 정도 되는 거는 이게 이미 화요일 날 깡통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목표치를 2230에서 50 정도로 낮춰드렸죠. 낮춰드렸는데 이 낮춰드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낮게 나오니까 이것 또한 목표치가 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단을 2200 약간 아래 정도일 것이다. 2200 한 90 정도, 이 정도를 80에서 90 정도를 봤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진 거죠. 목표치가. 그래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락이 나온다는 게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돼. 282.5를 2.5. 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282.5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가 만긴 날.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급락은 안 나오죠. 그리고 282.5보다는 위에서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282.57.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린 거예요, 종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일에 이거보다 더 밀려서 더 밀어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이 수익 봤던 거를 내주고 손실이 또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만들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양호했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200이 양호했죠. 코스피 200은 코스피는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1.79에서 1.80이죠. 이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200은 말씀 1.57%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조금 더 버텨줬다. 조금 덜 밀렸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중소형주를 좀 더 밀어내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조절했습니다. 282.5 여기를 정확하게 진짜 밀어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딱 밀어내려서 지수만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이거를. 참 외국인과 기관이 똑똑합니다. 제가 외국인들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주면은 아주 나이스하고 기관들은 좀 내려가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절충 안에서 외국인은 또 뭐 꼭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도 하락만 강하게 안 하면 되니까 양쪽에 또 매도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였는데 기관 쪽에서 포지션 잡아놓은 게 아주 나이스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기관이 이번에는 아주 좋은 그림을 보였고 외국인은 언제나 좋은 그림이고요. 외국인 좋은 그림 그렸고 그리고 최근에 하락 포지션을 일부 단기적으로 취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대신 중간중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본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커버되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오늘은 마감을 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에 자꾸 이렇게 악재가 쌓이죠. 우리가 반등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뭐가 나왔죠? 영국의 감세안. 반등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뭐 하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푸틴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크림 대교를 파괴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키이우 포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반등이라도 좀 만기일 전에 마지막 반기일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PPI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오고 정말 악재가 있으면 그 다음 쌓이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끝나려면은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푸틴이 끝낼 생각이 없어요. 푸틴이 끝낼 생각이 아직 없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바이든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국에서라도 좀 빠르게 좀 끝내고 싶어 하면은 좋겠는데 유럽 쪽은 좀 불안하니까 끝내고 싶어 하죠. 근데 푸틴은 당장 끝낼 생각은 없어 보이죠.
겨울까지는 좀 지속하겠다 정도로 니네 에너지 때문에 한번 고통을 겪어봐라 정도 심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월까지는 안 끝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기존에도 했었죠. 푸틴이. 그리고 지금 보면 키이우를 포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키이우를 포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푸틴이. 이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적절히 이제 밀고 당기고 밀당 정도만 하다가 그동안 밀고 갔으니까 조금 빼주면서 밀당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더 푸틴을 건드리니까 이제 뭐 키이우까지 포격하는 사태가 나왔다. 이 지금 이게 뭐 제일 깔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푸틴 암살 시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것도. 푸틴 암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푸틴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뭐 둘 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푸틴이 내려오는 게 제일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바이든은 당장 끝낼 생각이 없어요. 뭐 말만 뭐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군사무기를 팔아서 군수물자를 팔아서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도 방산 쪽 판매로 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어가고 있고요. 본인들 쓰다가 남은 거, 폐기 처분할 거 이런 것들 비싸게 팔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사왔고요 그동안. 거의 뭐 강매식으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당연히 뭐 최신식 무기 갖고 싶지 누가 옛날 거 갖고 싶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많이 팔아먹었죠 그동안. 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쟁 나오는 상황이 에너지 가격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은 안 좋지만 일단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적어도 이제 시민들은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고위층에서는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그냥 계속 보이죠. 그러면은 러시아랑 미국이 그냥 질질 끌고 가고 있다. 어디가 터지느냐 봤는데 이제 러시아가 터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쟁이 기존에도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좀 빨리 끝나는 쪽은 아니었다 보니까 전쟁이 좀 그래도 뭐 내년 뭐 봄이라도 좀 빠르게 좀 끝나주는 게 빠른 것도 아니죠. 내년 3월이면 1년 넘는 거예요.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2월 하순에 시작한 전쟁이 한 1년 1주년 되면은 전쟁 1주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평화 모드라도 좀 들어가야 좀 나아지는 거지. 지금은 조금 뭐 이 전쟁 때문에도 빠르게 감소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소강 상태가 돼야 나아질 텐데 뭐 식량도 이제 뭐 합의 봐서 이제 수출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고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에 이중바닥 정도 움직임은 만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못 움직였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2200 위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과 21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선 아직도 못 넘어갔죠. 하락 추세선도 아직 못 넘어갔죠. 요거 넘어가서 이 상단 넘어갈 때까지는 하락 추세 밴드 상단을 넘어갈 때까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 나올 타이밍에도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더 밀어내리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그나마 긍정적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신용장구가 좀 내려간다라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용장구가 워낙 많이 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줄인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뭐 어려운 구간이고 그리고 뭐 좀 반등만 나오려고 하면 자꾸 영국은 왜 쓸데없이 감세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하여간 지도자를 좀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게 확실히 나오는 건데 잘 모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럼 무능하다고 욕을 먹겠지만 쓸데없는 거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또 보면은 그래서 좀 이제 영국도 좀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고 감세한 정책 철회를 했죠. 근데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믿는 데잖아요. 아직도 총리는. 그래서 뭐 본인 여러분들이 이런 뭐 악재가 계속 뭐 반복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은 이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로 규제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조금 끝나야 되는데 뭐 요 겨울 지나고 나서 전쟁 끝나는 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 전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0.75% 이상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0.5%를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긴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구간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더 뭐 길어지고 있고 시종장구 털면서 뭐 이중바닥 정도 그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구간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뭐 양치 어떻게 보면 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영국의 감세한 자꾸 돌바락제가 등장하니까 반등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실제로도 올라오다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또다시 재점화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간도 또 이제 영국 감세하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철회를 했으니까 전쟁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또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 국제적 이슈를 좀 덜 받게끔 이게 국제적 이슈를 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핵 사용하겠다라고 핵도 불사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영토 합병한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작 일으키면서 자존심 건드린 거고 그게 키이우 폭격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핵을 쏘겠다가 아니라 영토를 합병하겠다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 보면서 또 시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